네, 기능정의서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기능정의서를 온라인에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양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 중에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양식은 약간 엑셀 양식이에요. 엑셀 양식의 기능정의서, 물론 그것은 굉장히 어, 의미가 있습니다.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엑셀이니까 칸칸 채워 나가다 보면은 기능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는데, 근데 그 기능 정의서는 보통 이제 기획 단계에서 한다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데이터를 정리하려는 그런 목적이 강하고, 그렇게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음, 어떤 업체에다가 이런 걸 해달라고 주는 거죠. 그럼 아니면 혹은 어떤 기업이 또 다른 기업한테 일을 맡길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런 엑셀 양식으로 많이 줘요. 근데 그 기능 정의서는 그 전에 어떤 사업 제안서라든지 기획서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기능 정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. 근데 우리는 또 제안서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탄탄한 제안서가 없죠. 그것을 좀 생략했는데 그 이유는 거의 못 그래서 팀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주 명확해서 그걸 제안을 하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시행착오와 좀 음, 방향성 잡는 그런 것들을 거치는 어떤 그런 학생 프로젝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획서 자체가 아주 나이스하게 이미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그 기업에서 기획서라고 한다면 이미 뭐 6개월 혹은 뭐 길면 몇 개월씩 그 사전 조사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미 뭐 MVP가 몇 번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기획서가 나오면 그 기획서 내용대로 기능 정의서를 엑셀 형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도 괜찮아요. 근데 우리는 그 기능 정의서를 조금 더 기획서에 어쩌면 들어갔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기능 정의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학생들의 어떤 팀 프로젝트, 수업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능 정의서를 이렇게 공유문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. 자, 여기 뭐 기능 정의서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일단 0번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. 그래서 0번은 오버롤 개요죠. 개요 그리고 구조를 짠다면 1번 주요 기능 그다음에 2번 어떤 그 다음부터는 또 중요한 기능들 이렇게 쭉쭉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기타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어 넣을 수 있게 그래서 2021년 3월 9일 이런 식으로 날짜도 적고요. 보통 뭐 작성자 이런 것도 적긴 하는데 여러분 팀원들 이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. 대충 양식은 이렇고 자, 오버롤에는 뭘 적냐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, 뭐 두세 가지 정도를 적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배경. 결국 여기에서 단어내는 게 문제가 뭐다, 왜 이걸 하게 됐느냐 그 이유죠. 저는 지금 어떤 예시를 갈 거냐면 캡스톤 팀 중에 황주은, 이소희, 이성원 학생 그 CBT였나요? 코그니티브 약자를 모르겠네. 그래서 인지행동,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인가 보다. 무슨 테스트인데 그래서 테스트를 그래서 CBT인 것 같아요.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앱을 만들겠다는 그 내용이었죠. 그래서 배경은 인지 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는 보통 뭐 수기 대면 뭐 수기 뭐 이런
그런 거 문제, 제가 뭐 이 팀의 정확한 문제를 모르니까 잘 못 적었는데 그런 대면을 해야 된다. 또 수기로 해야 된다. 뭐 어떤 것이 뭐 불편하다 하였다 등등 적고 그래서 그리고 음, 따라서 뭐 목적 배경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. 이거 말고도 어떤 배경에 따라서 뭐뭐뭐뭐가 필요하다. 배경의 필요성, 그 다음에 목적, 프로젝트의 목적이죠. 뭐뭐뭐뭐를 개발한다. 개발된 뭐 프로토타입을 평가하여 어떤 측면에 대해서 검증한다. 이런 것들. 이 프로젝트에서 할 일들이죠.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. 오버롤에는. 자, 그 다음에 주요 기능. 이 팀의 주요 기능은 인지행동 치료를 위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행. 어, 과제 수행. 그래서 상담자는 과제를 제시하고 또 체크하는 기능이죠. 내담자는 또 어떤 또 한다. 주요 기능.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앱이다. 근데 이거는 이제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과제에 관련된다는 거죠. 인지행동 치료를 위한 과제를 과제를 통해 인지행동 인지행동을 치료하는 것 기능. 이게 이제 주요 기능이죠. 과제를 통해서. 또 사실 여기는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. 크게 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2번에는 뭘 적냐면 여기는 주요 기능만 적는 거예요. 오버롤 한 거죠. 위에서 이 오버롤은 이제 배경 목적이라면 여기는 기능 자체에 대한 어떤 오버롤한 오버뷰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. 첫 번째는 상담자용 상담자 모드라고 할까요? 그 다음에 내담자 모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상담 이렇게 하면 좋겠죠. 과제라는 것이 이제 큰 하나의 카테고리니까 과제에 대해서 상담자 모드와 내담자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. 크게 주요 기능을 여기 두 개가 하나 둘이고 셋 넷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구조는 사실 어떻게 다르게 식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면 요 앱은 이렇게 구조를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상담자 모드에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과제 제공 기능 지금 이건 기능 정의서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무슨 기능을 정의하는 거죠. 과제 제공 기능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뭐 내용이라든지 뭐 등 어떤 양식이 어떤 양식 제공해야 되겠죠. 그 과제 양식 제공. 그럼 과제 양식에 어떤 그 데이터가 포함되느냐? 예를 들어서 날짜, 과제 제출 날짜, 그다음에 뭐 제출 시간이라든지 제출일, 그러니까 상담자 명이죠. 뭐 그다음에 상담 센터명, 제출일이 아니고 제출자, 뭐 이런 것들, 이런 정보,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? 뭐 DB 항목이라고 할까요? 양식이니까 양식의 항목들. 그래서 항목 과제 양식에 따라
과제 내용을 입력하면 됨이라고 할까요? 그냥 이 과제 제공 기능이 뭐냐라는 거니까 입력하면 된다. 어떤 항목이 있느냐? 여기 따라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면 됨. 그래서 항목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다. 는 거죠.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.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과제 체크 기능, 내담자가 과제를 제출하였을 때 그걸 확인해 보고 어떤 피드백을 제공함. 그러려면은 나중에 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결국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거기에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을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제출자를 입력하거나 뭐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등등등의 어떤 항목에 대한 그 인풋 값을 받을 수 있는 양식을 개발해야 되죠. 앱에다가 과제 제공 기능을 만들려면, 또 과제 체크 기능을 만들려면 내담자가 과제 제출한 것을 화면에 보여줘야 되고 그 밑에 뭐 댓글 같은 답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확인 누르면 상담자의 피드백이 내담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. 그런 기능들, 생각나는 기능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. 그리고 인터넷에서 만약에 참고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화면 같은 게 만약에 있다. 뭐 예를 들어 이 팀 같은 경우는 외국의 어떤 사이트가 있었다고 했어요. 외국 앱. 그 앱의 주요 화면들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참고 자료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미지를 붙여 놓으려고 하면 참고 이미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네모 테이블, 이거 테이블이에요. 한 칸짜리 테이블. 여기에 밑에 이제 참고 이미지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한 참고 이미지냐, 과제 체크 기능 참고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다가 이미지 붙여 놓으면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건 참고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. 그럼 내담자 모드는 뭐가 중요하냐, 과제를 확인하고 과제를 수행한다. 과제 확인이라는 것은 과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지난번에 과제 뭐였냐, 그래서 과제 목록 확인, 과제 목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, 과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해서 뭐 제목, 날짜, 수행, 제시 날짜, 과제가 언제 제시되었는지, 과제 제시 날짜, 과제 수행, 뭐 제시일, 수행일 이런 식으로 뭔가 항목들이 들어가겠죠. 그 항목에 대해서 이 목록, 게시물, 게시판 형식으로 과제 목록을 과거와 현재의 과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. 거기에 과제 확인 기능이겠죠. 과제 수행 기능, 어떤 목록. 구체적으로 적으면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아요. 그냥 게시판 형식이다 라고까지만 적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과제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각이 더 넓어지죠. 더 구체화되죠. 구체적으로 적을수록. 과제 수행 기능에 대해서 또 적고요. 그러면 결국 여기 위에서 어떤 항목들처럼 여기서도 어떤 양식이 있어서 결국 여기서는 과제를 내야 되겠죠. 과제를 그냥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. 어떤 그냥 텍스트 같은 걸로 텍스트 및 이미지를 첨부하여 과제를 제시. 그러면은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확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어떤 양식에 따라
해당 과제 수행 내역을 입력 뭐 입력하고 뭐 사진이 있으면 첨부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. 그 사진 첨부하는 게 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담에서 뭐 사진 첨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기능도 넣으면 되겠죠. 아니면 뭐 파일 첨부, 파일 첨부는 스마트폰에서 좀 어려우니까 사진 첨부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. 또 다른 내담자 모드에 필요한 것들. 그 다음에 또 교육이 있었어요. 교육은 뭐냐.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였죠? 그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기타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 기능, 그다음 설정 기능에는 뭐 푸시 알림 같은 거, 로그인 기능에는 로그인 뭐 회원 가입 로그인 이렇게 하면은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정보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건지 또 쭉 리스트를 하고 또 이렇게 해놓고요. 푸시 알람 기능에서 뭘 알람을 하냐, 결국 새로운 과제가 이거는 이제 내담자 제시되었을 때 알람. 그 다음에 상담자는 과제에 대한 내담자의 응답이 있을 시 알람 뭐 이런 거, 설정 기능 또 뭐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겠죠. 회원 정보 수정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을 할 때 필요한 어떤 항목이라든지 결국 얘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돼요. 예를 들어 텍스트랑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텍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,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필요해지는 거죠. 항목, 제출 날짜, 제출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엑셀 형식의 데이터베이스에 한 칸씩 차지하는 애들이니까 결국 요걸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. 또 얘를 보고 이런 기능을 잘 하려면 어떤 화면이 필요한지 이 기능을 보고 화면을 한번 기획해 볼 수가 있어요. 또 그래서 기능도 이 앱은 이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기능에 대한 것도 누군가가 봤을 때 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떤 화면을 설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런 목적이죠. 그래서 기능정에서 이거를 적는데 분량 제한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이 필요해서 충분히 적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어떤 팀은 뭐 10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팀은 3장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팀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. 또 이걸 보면 전반적인 스코프를 볼 수 있어요. 이게 길다는 거는 그만큼 기능이 많고 복잡하다, 개발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, 여기 기능 단위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회원 가입 뭐 이런 기능이잖아요. 하나의 기능이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기능 저런 기능 회원 정보 수정하는 것도 이것도 기능이죠. 무슨 기능. 네. 그 나중에는 어떤 화면에서 그 엑셀 형식으로 적는다면 보통 엑셀 형식에서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벌써 나와 주어서 뭐 메뉴에 어떤 그 메뉴가 있고 그 각 메뉴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 기능을 하려면은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 엑셀 형식으로 적는 게 이제 요 다음 단계죠. 요게 너무 글로 너무 기니까. 근데 여러분은 이 길지만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. 그래야지 기획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거 한 번 적는다고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? 물론 그래도 좋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하면서 좀 바뀌겠죠. 로그인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가 나중에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상담자 내장자 말고 보호자라는 새로운 집단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어떤 큰 카테고리가 하나가 더 생길 수가 있죠.
지금은 과제, 교육 뭐 세 개인데 또 하나가 더 생겨서 네 개라든지 등등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죠. 그럼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또 포함한 기능 정의서로서 이 자체가 또 의미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게 화면 정의서라든지 다른 것들인데 그거 할 때 이거 내용이 참조가 되니까 결국 뭐 두리뭉실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설계도 같은 거죠. 매뉴얼 혹은 조립 설명서 이런 거죠. 뭔가 조립을 해야 되는 이케아 가구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이 정의서라는 게 뭐는 뭡니다. 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.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능 정의서 쭉 적어 보고요. 여러분 엑셀은 안 할 수도 있어요. 제 생각에는 엑셀까지 안 넘어가고 이거 다음에 바로 화면을 기획해서 화면 정의서를 해서 이 화면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생겼습니다. 어떤 레이아웃이고 어떤 버튼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정의하고 또 잊어버렸네. 그 용어가 있는데 개발 정의서라고 하던가 개발하는 사람은 개발 정의서 내에는 결국 그 사람은 기능 정의서를 보면서 개발을 하는데 바로 개발하지 않고 개발 정의서를 또 작성을 해요. 그 안에는 DB 구조라든지 뭐 어떤 API를 써야 된다.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중요한 라이브러리 뭐 어떤 함수를 써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고 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. 개발이라는 것도 한 페이지에 개발할 게 엄청 많을 텐데 거기에 필요한 주요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 놓고 나서 그걸 하나씩 하는 거죠. 근데 이 정의서가 중요한 이유가 개발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상담자 모두 누가 개발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상담자 모드에는 과제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제를 제공하는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그 과제를 제공하려면 어떤 DB랑 DB 구조가 있으면 그 DB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DB랑 연동이 돼야 되고 과제를 제공할 때 뭐 버튼이 누르면 그 데이터들이 DB에 저장이 돼야 되고 그 하는 과정에서 DB에다 집어 넣으려면 어떤 API를 써야 되고 어떤 데이터가 오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사람에게 이 과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뭐 과제를 제출했다가 다시 수정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들 또 과제 제공 기능 안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항목들을 다 정해놓고 개발을 해야지 나눠서 할 수 있죠. 나눠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각자가 할 거를 해서 합칠 수 있겠죠. 그러려면 구체적인 그 항목 하나하나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어, 집단이 크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많으면 이런 정의를 잘 해서 잘 분배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일이 처리가 되겠죠.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의서들이 중요합니다. 첫 번째는 기능 정의서를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.